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이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지금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건물주가 돼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입사한 증권사 지점의 차장님께서 저에게 너희 다른 업종으로 가라. 너한테 안 맞는다. 너 우리 집에 기둥이 4개인데 그중에 3개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그 차장님이 스카이 출신이셨습니다. 기둥이 4개 중에 3개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3개가 빚이라는 얘기겠죠. 빚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어떤 지점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지점의 지점장님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지점장은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도 챙겨야 되고 뭐 영업사원들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본사와 교류도 해야 되고 그죠? 정말 지점을 총괄 책임져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임무가 막중하죠. 또 거기에다가 지점장님도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증권회사에서 지점장을 잘하잖아요. 직원들이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영업을 잘하는 분을 만나면 영업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발령을 받았던 그 지점장님은 영업은 아예 그러니까 영업은 제가 어떤 느낌까지 가졌냐면 영업이라는 것은 하찮은 애들이 하는 거야. 나는 되게 고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분이 하루 종일 지점장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뭘 하나 봤더니 시스템 트레이닝을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시스템 트레이닝을 개발해서 떼돈을 벌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본사에서 이제 지점에다가 경비를 이렇게 이제 배정하면 그 경비 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한 놈도 사고 회식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점장님은 본사에서 내려온 그 경비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사서 그거를 인터넷에다가 그러니까 상품권깡을 해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자신의 시스템 트레이닝을 입금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큰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 고객 좀 그렇게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징징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해주죠. 도대체 지점장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오히려 나한테 피해를 주면 좋지. 그래서 숙제를 안 시켜드렸는데 작년 이맘때인가요? 한 이때보다 조금 더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팟빵에서 청취자임을 가장한 전문가가 제가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자 저를 디스하면서 확률적으로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58%고 몇 월 달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확률이 몇십 %고 이렇게 쭉 장문에 글을 올렸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지금 뭐 하시는지 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론은 어느 정도의 수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참조가 아니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눈으로 계좌를 보고 와 얘는 진짜 고수다. 야 어떻게 8시 50분에 주문을 넣어서 9시에 마이너스 15%에서 혹은 보합해서 샀는데 10분 내에 이렇게 사가는 종목들을 매일 이렇게 3종목씩 살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녀석한테 주식을 배우면서 그 녀석이 얘기한 거예요. 수치 따위 가지고 장난치는 거 다 의미 없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는 PBR 밸류에이션 이런 거
뭐 보조집 이런 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녀석한테 주식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수치 가지고 속된 말로 까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식은 수치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된 거죠. 미국의 소매 판매 9월 달에 0.3% 증가라는데 0.3% 하락했네, 감소했네. 아니야. 근데 8월 달에는 0.4% 증가가 아니라 0.6% 증가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표입니까? 미쓰리 분석에 따르면. 어쨌든 되게 논리적이지 않고 되게 우스꽝스럽고 가끔은 되게 생뚱맞고 엽기적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와서 보면 미쓰리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질이 멸렬하게.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너무 지표 이런 거에 이렇게 치중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2명의 스승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잘못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실패하는 것도 주식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돈다방 미쓰리는요. 주류 방송이 아닙니다. 여기서 술주자가 아니고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혹은 경제를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만 갔다면, 그게 맞다면, 그게 확률적이든 뭐 어쨌든 맞다면 그게 정석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믿고 따랐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다른 각도인 거죠. 보이는 무지개도 한 걸음만 달리하면 안 보일 수 있고 안 보였던 무지개도 한 걸음 달리하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제가 제시하는 거는 돈다방 미쓰리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요. 제가 20%만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돈다방 미쓰리를 포함해서 다른 경제 팟캐스트든 방송이든 한 2개 정도 들으셔서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들으시고 그 3개 프로그램을 20%씩 믿으시고 나 40%는 본인만의 뼈다구를 만들라는 거죠. 본인만의 기둥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중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조할 수 있는 방송 한 3개 정도 들어서 그 3개 내용 중에 좀 다양한 각들을 좀 찾아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그 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40%의 뼈대에 붙이셔가지고 100%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예 100 다 만드실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AI 뭐 벌써 한다면서요. 뭐 AI가 뭐 종목 추천하고 시황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이제 1년 안에 5년 정도 안에 아마 대부분의 이런 뭐 분석하고 이런 통계 내고 이런 거는 다 그냥 AI가 이렇게 전망하고 다 할 겁니다. 그들이 AI가 알파가 주식을 분석해서 종목을 추천하면 올라갈까요? 100점 백승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심리 전쟁터기 때문에 오직 인간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역발상도 해보고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게 역발상이죠. 그리고 제가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라고도 생각해보고 내가 주포라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외국인이라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검은 머리 외국인도 한번 돼보고요.
이거 해보셔야 된다고요. 자, 10월 16일 수요일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요즘에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원투데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년을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목청 터지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청취자님들의 이렇게 글들을 해서 이제 방송을 접어야 되나? 이제 안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되게 의미 없는 짓인가?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방송이 좀 늦게 올라왔던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방송을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방송이 좀 늦게 올라왔는데 제가 최근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이 거의 5년 동안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면서 지금 한 3년 동안 주제장창 떠들고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헛짓거리 하고 있구나.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괜히 내가 이거 한답시고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때려치는 게 상책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은요. 영국과 유럽연합이 15일부터 16일까지 밤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요. 미국의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자, 어제는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웃기고 있네. 우리 기업 실적 좋거든? 이러고 올랐거든요. 제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참 신기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이상하게 또 그날따라 브렉시트 협상도 잘 될 것 같고 또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좋고 이상하게 좋을 땐 다 좋아 보여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안 좋을 땐 다 우울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날은요. 어제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소매 판매가 부진했대요. 소매가 부진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는데 아니야. 소매 판매가 부진했대. 거기에다가 어제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또 이날은 아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2019년 10월 달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 멀미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16일 오전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자, 만약에 진짜 하늘이 도와서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를 봤어요. 이게 솔직히 이게 하늘이 도왔습니까? 영국이 아일랜드에다가 돈 퍼주기로 하고 그냥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여하튼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가 되면 10월 31일까지 일명 그 전에 영국 하원에서 지난번에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표결에 붙였던 것처럼 영국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번 영국에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그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는 만약에 10월 19일까지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가 안 되면 1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이 제시된 것뿐이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다고요. 일단 당장 10월 19일까지 합의를 할지 안 할지 봐야 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 정말 존슨 총리가 개기지 않고 유럽연합한테 가서 10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유럽연합 만장일치로 오케이 연기해 줄게라는 게 돼야지만 1월 31일까지 연기된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10월 31일이 되니까 어쨌든 브렉시트 합의가 안 되든 간에
지금 뉴욕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뭐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만약에 얼마 전에 전문가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브렉시트는요 1월 31일까지 없어요. 라고 떠든 전문가들은요. 지금 붙잡고 반성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1월 31일까지 연기됐다면서요. 왜 지금 그 문제가 이렇게 시끌시끌한가요? 이거를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요. 영국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즉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를 봤다. 자, 그 합의를 10월 31일 전에 영국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가 돼야 된다. 자, 통과가 될까?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과 보수당 내에서 강경 브렉시트 논자가 찬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존슨 총리는 뼛속까지 강경 논자입니다. 자, 근데 이 인간이 1월 31일까지 연기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써서 아일랜드에다가 돈을 퍼주면서까지 안전장치 아닌 백스탑이 아닌 백스탑 같은 백스탑 스타일의 어떠한 합의를 만들어서 지금 유럽연합과 합의를 보고 있는데 영국 내 강경론자가 그러니까 강경론자는 유럽연합에 쥐 오줌만큼도 남기지 않고 관세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탈퇴하는 게 강경론자거든요. 근데 지금 존슨 총리가 쓰고 있는 꼼수는 뭐냐면 백스탑, 안전장치 아닌 안전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쓰다 보니까 강경론자 측 입장에서는 야 존슨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브렉시트냐? 또 그거 메이 총리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반발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남는 것을 매우 반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과연 유럽연합 영국이 합의를 봐서 그 합의안을 영국 의회에 담아놨을 때 과연 영국 의회에서 오케이를 해줄까? 이거 우리가 봐야 되죠. 또 여기에 새로운 관건이 하나 포함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자치정부 문제인데요.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해서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시행했는데 영국 지난번 브렉시트 투표처럼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과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다는 브렉시트는 52대 48 정도로 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지만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관련돼서 즉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내년도에 다시 분리독립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국민투표. 자, 스코틀랜드는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곳입니다. 우리 유럽연합에 남고 싶어 라고 했던 곳입니다. 과연 영국이 아일랜드를 구슬려서 합의안을 지금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합의안 내용이 영국의 강경 브렉시트 논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스코틀랜드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이 문제가 앞으로 최고의 관건이죠. 자, 이제 날짜가 별로 없어요. 오늘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7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영국 시간으로 10월 19일 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불발되면 이제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에 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정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될까? 안 될까? 너무나, 제가 그랬죠? 브렉시트 문제는 너무나 사공이 많아서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강자들과의 진행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협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이란 관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전형적으로 약자한테 강한 스타일이구나.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뭐 미래의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어쩌면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그 명분은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제재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11월 달까지 화웨이가 임시 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고, 지난 10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 기업과 화웨이 거래를 일부 승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화웨이는 일단 계속 거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맨 처음에 화웨이를 작살낼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치 작살 날 듯이 화웨이가 얼만큼 타격받고 이런 보고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작년 10월 달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담에서부터 중국이 계속 미국에다가 콩 사준다고 하고 90일 동안 협상에서 시간 끌고, 또 6월 달에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또 양보 얻어내고 화웨이 거래 얻어내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사이에 제가 중국이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엔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16일 날 화웨이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공개했는데요. 위안화로는 6,108억 위안, 이게 한화로 102조 1,929억 원이라고 합니다. 무려 24.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 그나마 지금 미국이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만 100%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지금 판매를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요,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스몰 딜이라는 1단계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치 사주기로 했다. 미쓰리는 이거 믿지 않는다고 했죠? 중국이 미국에게 이렇게 사주기를 한 정도, 이 정도로 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의 어떠한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럴까요? 알아서 사줄게. 야, 사줄 테니까 우리 휴전하자. 사줄 테니까 화웨이 제재 좀 풀어줘. 사줄게. 야, 우리 못 믿냐? 해줄게. 라고 얘기해 놓고는 이래저래 질금질금 사주면서 100% 미국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이 뭐가 문제예요? 농산품은요, 썩어. 시간이 지나가면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질금질금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고는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야, 내가 미국 농부들한테 나 중국이랑 협상해서 중국이 깨갱해가지고 미국 농산물을 이만큼 사줬어. 그래서 미국 농부들이 와, 트럼프 이런 거 좀 하고 싶으니까 좀 눈에 보이게 팍 사줘.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았어. 해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500억 달러치를 구매하는데, 아니 중국이 한 해 동안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500억 달러씩 구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의구심이 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야, 이거 그냥 한 번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걸릴 거야. 2년 정도 걸리면서 한 500억 달러치 사준대. 여러분 2년이면 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기와 맞물릴 때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굉장히 자기 재선에 아주 유리하게끔 해석하고 유리하게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500억 달러 사주려면 2년 정도 걸려. 이거 중국에서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뻐꾸기처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의구심을 드는 거죠. 중국이 말이지,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구입 시기와 구입량 등을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실제 시장 수요와 맞는지, 그리고 시장 공정 가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실컷 사주기로 해놓고 이런 거죠. 야, 내가 사주기로 했는데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야,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야,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걸 우리가 좀 사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뭐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뭐 계약서를 뭐 써놓고 이제 진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을 때 미쓰리가 건물을 매매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게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뭐 임차인, 임대인, 뭐 이 구매인, 뭐 판매인 이게 아니다.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논리에 따르면 제가 만약에 건물주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건물을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각 층에서 그 월세가 잘 들어오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건물을 살려고 딱 봤더니 3층이 공실인 거예요. 그냥 건물주한테 왜 저 3층은 공실입니까? 저거 여기 뭐 혹시 그 사업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 상권이 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결국 그 건물의 3층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의구심을 들면 저는 얼굴 쌩까고 아니요. 그거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잠깐 뭐 그냥 아직까지 그 보증금은 낸 상태예요. 보증금은 낸 상태고 그 임차인이 뭐 자기네가 뭐 그 3층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 지금 보증금은 받은 상태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건물주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증금은 몇 달 전에 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그 입주를 못하고 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말 까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농산물을 사준다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맨 처음엔 사주겠다고 했다가, 사줄게라고 했는데, 야, 내가 사주려고 했더니 말이지.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돈 빌려주기 싫을 때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거기다 대고 딱 거절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너 필요하면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예. 그냥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고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왜 나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는데 왜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지?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툭툭 얘기하다가 나중에 정 얘기 안 하면 야, 너 지난번에 돈 빌려주고 한 거 그거 어떻게 됐냐? 라고 얘기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있지. 나는 너무 빌려주고 싶은데 말이지. 우리 와이프가 안 된다고 해서 혹은 뭐 어디에 묶여서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돈을 빌리려고 한 그 친구는 그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뭐 멱살을 붙잡고 한 대 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중국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야, 농산물 사줄게. 그런데 중국이 하는 짓은 뭐냐면, 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있지.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사줄 필요가 없더라고. 야, 그거 결국 사가지고 우리 중국에 갖다 놓으면 쓰지 않고 그냥 다 썩여 버릴 것 같아. 어떡하면 좋으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야, 우리가 사주고 싶은데 야, 가격이 좀 안 맞아. 야, 아무리 무역 분쟁이고 우리가 니네 사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돼야 되는데 야, 가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시간을 끈다든가 아니면 질금질금 사준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농산물은 썩어요. 저는 중국이 자꾸 작년 11월 달부터 미국의 농산물을 가지고 자꾸 핸들링하는 거 보니까 물론 콩을 비롯해서 농산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기도 하지만 정말 미국을 똥줄 태우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고요? 농산물은 썩거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다가 배에다가 콩을 잔뜩 실어놨는데 과일을 잔뜩 실어놨는데 중국에서 출항 자 오너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 농산품이라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아주 미국을 진짜 제대로 똥줄타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지금 당장 자신의 표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중국이 농산물 사준다고 얘기하면 그냥 좋아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눈이 흐려진 거예요. 눈이 흐려졌어요. 자기가 지금 재선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제대로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요. 15일 날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3개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민주당, 공화당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의 이름이 뭐냐면 홍콩 인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3가지 법안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매년 중국이 홍콩의 영향력을 잘 평가해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 통상에서 특별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미국이 재검토하는 법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까무라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아니 우리가 홍콩을 관리하는데 지네가 뭔데 우리 중국이 뭐 홍콩의 영향력을 평가해서 홍콩이 특별한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네가 왜 검토를 해? 그죠? 이거는 뭐예요? 남의 집에 도어락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가서 안방 찾으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2번째,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위권을 지지한다. 그리고 3번째 뭐냐면 홍콩 인권 문제의 독립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금 시위대가 홍콩 시민을 진압하는 그 진압 장비 있잖아요. 그거를 홍콩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수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하원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자, 중국이 어떻겠습니까? 팔짝팔짝 뜁니다. 강렬히 분개한다. 결렬히 반대한다. 반드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홍콩 문제는 제가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미 홍콩 시위는 이번에 다가오는 20일 날 또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미 홍콩에서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뭐 홍콩 시위대를 뭐 지휘하는 사람이 뭐 흉기로 맞고 뭐 이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이 붕괴하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홍콩 문제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12라운드 중에서 이제 한
2, 3라운드 정도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세였고 뭐 두 번째는 환율 전쟁이라고 했는데 환율 전쟁은 솔직히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슈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관세였다면 이제는 어쩌면 땅 따먹기 하는 거죠. 어떤 영토에 관련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영토가 홍콩 말고 또 여러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2라운드의 서막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쉽게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스몰딜 타령하고는 합의하기 위해서는 3, 4주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3, 4주면은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1단계 스몰딜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만나기 전까지 서명 안 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 발표된 부분적인 무역 합의는 공식 승인을 통해 최종 문서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3, 4주 정도 걸린다고 했고 이미 전문가들은 이렇게 문서화로 다 했고 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뭐 빌딩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서는 됐고 이제 협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을 만나기 전까지 서명을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지금 중국과 미국과 지난번에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 그 스몰딜 단계에 뭔가 기스가 나기 시작한 거죠.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이 계속 미국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국제 유가 반등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식은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당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다가 그 다음 날에는 영향을 좀 받는데 MSG가 포함이 돼야 된다. 좀 담겨져야 된다. 이번에 MSG는 바로 소매 판매 지표 부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야, 9월달 소매 판매는 0.3% 부진했지만 8월달 소매 판매는 0.4에서 0.6% 증가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미쓰리는 미국의 경제 지표만 봤을 때 미국 경제 지표에서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미국 실업률이 낮다. 미국의 고용이 좋다라고 하기엔 그 경제 지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은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공식에 충실하고 내용에 충실한 그런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랑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경제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은 뭐예요? 당장 우리 지갑에 있는 실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경제와 돈과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경제하면 너무 어려워. 경제 관련된 책 못 읽겠어. 경제 방송 보면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경제하면은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는 그렇게 경제라는 담을 높게 만든 건 누굽니까? 그렇게 온실 속의 환초에서 자라신 경제에 관련된 분들께서 너무 경제라는 녀석을 높게 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 의미 없는 일인데. 그죠? 자, 10월 17일 혼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10월 18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